예,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 멀티플레이 관련해서 멀티플레이 지원까지 그래서 여럿이 즐기는 플랫포머 배틀 로얄 모드 만들기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언리얼 엔진 4에서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멀티플레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 4에서의 네트워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샘플로 제공해드린 그 배틀로얄 게임 모드에서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멀티플레이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멀티플레이 게임이란 건 말 그대로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같이 게임하는 걸 우리가 멀티플레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 명이 플레이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에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서 같이 옆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사용자도 내가 그 사용자한테 보여서 플레이하면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뭐냐면 이제 플레이어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가 움직였거나 총을 썼거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싱크를 맞아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서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 게임이고 그럼 언리얼 엔진 4에서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리얼 엔진 4는 뭐 예전부터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포함된 엔진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언리얼 엔진을 만든 것도 뭐 언리얼 토너먼트라는 이런 그다음에 언리얼이라는 이런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멀티플레이가 되는 FPS 게임을 만들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에 대한 개념이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엔진이고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어떤 구현을 하지 않고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엔진이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즉 그걸 이해하셔서 쓰는 게 필요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언리얼 엔진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연동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서 쓰시면 따로 구현 안 하셔도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멀티플레이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강제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기존에 하셨던 뭐 어떤 네트워크 관련된 뭐 모듈이 있다던가 아니면 API가 있으시면 그 API를 쓰셔서 그 API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받도록 하셔도 돼요. 따로 구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확실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언리얼 엔진 4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뭐 MMORPG를 만들 수 있진 않아요. 예, 그 정도의 대규모가 되는 거는 아니고 대신에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엔진으로 저희 포트나잇이라는 그 100명이 들어가서 하는 배틀로얄 게임이 저희 요 서버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버나 기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은 만드실 수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게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 4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뭐냐면 이제 서버가 되는 사람이 사실 모든 소유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그냥 복제해서 그대로 그냥 따라하고 아니면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서 이제 기본 개념이 바로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란 개념이에요. 리플리케이션. 이제 정보를 이제 다른 쪽으로 복제해 주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리플리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액터 리플리케이션이에요. 이제 액터라고 하면은 앞 시간에서 뭐 계속 봐오셨지만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배경에 놓여 있는 어떤 뭐 몬스터라던가 동전이라던가 등등 어떤 월드 안에 그 게임 안에서 나타나서 보여지고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이제 액터가 되겠고요. 그런 우리가 게임할 때 그런 액터들이 서로 사실 싱크를 맞추고 다니는 게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플리케이션에서 액터 리플리케이션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제 RPC는 뭐냐면 이건 이제 펑션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리플리케이션, 액터 리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이제 이따가 설명을 이제 예제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값들을 서로 공유해서 싱크를 맞추는 거라면 RPC는 뭐냐면 펑션 리플리케이션은 제가 서버한테 어떤 걸 요청을 이벤트로 요청을 하거나 이거를 네가 지금 해줘야 돼라고 이걸 해줘. 아니면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니네들이 다 이걸 해야 돼라고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이벤트가 이제 RPC가 되겠고요. 이런 개념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학습 탭에 보시면 이거는 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언리얼 엔진 4의 어떤 기능을 이더라도 사실 처음에 공부하신다면 이 콘텐츠 예제라는 이 프로젝트를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콘텐츠 예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각의 그 어떤 언리얼 엔진 4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쉬운 개념부터 어려운 개념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언리얼 엔진 4의 이제 가장 중요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예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열게 되면 이런 콘텐츠 예제라는 게 열리게 되고요. 콘텐츠 예제의 핵심은 여기 이제 콘텐츠에 보시면 요 맵이 있어요. 요 맵 부분에 가시면 그 맵 안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블루프린트 등등 여러 가지 샘플 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피처를 열어보면 네트워크 피처를 열고 플레이를 해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서버로 실행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예제들이 쭉 있어요.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개념을 하나씩 배워볼 텐데,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언리얼 엔진 4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행을 하면 그냥 나는 플레이어 한 명밖에 없는 이제 스탠드 언론이라고 부르는 싱글 플레이 게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 플레이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플레이 옆에 있는 버튼 누르고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레이어 옵션. 여기서 플레이어 개수를 지정하면 그만큼의 멀티플레이어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보면 제가 2명이라고 만들면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가 있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작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뜨는 창이 너무 커서 불편하시면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편집에서 에디터 개인 설정에 가셔서 플레이에 가셔서 새 창 크기를 줄이시면 더 작은 창이 떠요.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작은 창이 뜨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움직이면 이제 서로 이제 보이죠.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가 보이게 되고, 그럼 이제 개념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1-1에 가보면 서버에서는 2명의 그 유령이 다 보여요. 귀여운 유령이.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보면 유령 하나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캐릭터는 보이는데 유령은 클라이언트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왜 그렇냐면 바로 이제 밑에도 써 있지만 왼쪽에 있는 녀석은 리플리케이션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든 어떤 캐릭터나 어떤 오브젝트를 어떻게 리플리케이션 하도록 하느냐면 그걸 열어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다이나믹하게 스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에 있어요. 레벨 블루프린트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비긴 플레이가 불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로 오소리티라는 스위치가 있고 오소리티가 있을 때만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실 때 많이 쓰게 되는 스위치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맵이 시작되면 이 맵은 서버에서도 실행되고 클라이언트에도 실행돼서 비긴 플레이가 다 불려요. 근데 다 불렸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게임 안에서 생성해서 실제 이 게임에 적용되게 하는 거는 다 서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만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그때 이 스위치를 넣어놓으면 이게 실행될 때 서버에서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오소리티라고 하면. 그다음에 리모트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할 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버에서 실행될 때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건 리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고스트를 스폰하고 오른쪽은 리플리케이션이 되는 고스트를 스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고스트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제 찾아보면 그 다음에 노 리플리케이션 고스트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이건 리플리케이션 되는 고스트를 열어보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디 있냐면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클래스 디폴트를 누르면 그 블루프린트가 가지는 기본적인 설정할 수 있는 변수값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액터가 가지는 정보들을 리플리케이션 할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할지에 대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 두 개 왼쪽에 있는 이건 리플리케이션 안 하는 거고 이건 리플리케이션 하는 건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리플리케이트라는 요 변수가 뭐 눈에 보였던 거는 체크가 돼서 리플리케이션 하게 돼 있고요. 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차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냥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게 서버 그 다음에 아까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안 보였죠. 클라이언트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유령이 다 보이게 돼요. 즉 단순하게 리플리케이트가 안 되어 있던 거를 리플리케이트 변수를 체크만 하게 되면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다 보이게 되는 네트워크로 그냥 정보가 공유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 뭐냐면 왜 그러면 리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켜놓으면 되지 왜 꺼 있느냐? 뭐 이거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역폭이 있잖아요. 정해진 대역폭이 있고 최소한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사실 빨리빨리 어쨌든 네트워크 환경에서 게임들을 싱크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압축까지 해서 보내는 마당에 필요 없는 것까지 리플리케이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 내에서 어떤 뭐 게임 요소 맵에서 사용되는 어떤 아이템이나 등등을 만드셨을 땐 꼭 이 리플리케이트를 켜주셔야 얘네들이 정보가 공유이 돼서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스위치에 대한 개념이긴 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서버인에는 네트워크 오소리티라는 그 위에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는 보면 색깔이 일단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위에는 리모트 클라이언트라고 나와 있어요. 즉 서버 클라이언트랑 이제 에서 다른 식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요 스위치 해즈 오소리티 요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티가 있으면 네트워크 오소리티라는 텍스트를 위에 표시하게 하고 오소리티가 없는 즉 클라이언트면 리모트 클라이언트라고 표시하게 하고 색깔을 바꿔주게 한 거. 그러니까 이런 처리를 통해서 이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 플레이할 때 많이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언리얼 엔진 4 네트워크를 할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똑같은 로직이 서버에서도 돌고 클라이언트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실 땐 서버에서 도는 거 클라이언트에서 도는 거 완전히 분리해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사실 같은 액터 아니면 같은 로직을 가지고 이제 게임 안에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다 동작하게 해서 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서버 클라이언트를 한 곳에서 다 구현해서 동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개념 때문에 요런 스위치를 통해서 이런 분리하시는 게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애를 보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액터 같은 경우는 뭐 로케이션이나 뭐 로테이션이나 액터가 가지는 기본 정보들은 아까 그 리플리케이트를 키고 하면은 서로 이제 리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액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게임 내에서 어떤 정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캐릭터 머리 위에 보이는 이런 헬스라는 변수가 있는데 보시면 서버에서는 100, 90, 80 똑같이 주는데 오른쪽에 클라이언트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애는 변수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0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기는. 근데 이것도 바로 이제 변수의 리플리케이션을 안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열어보면 리플리케이션을 안 하는 이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보게 되면 리플리케이트는 켜져 있어요. 리플리케이트는 켜져 있어서 변수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머리 위에 이런 정보를 나타내는 이 헬스라는 요 변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추가한 변수인데 내가 추가한 변수 중에 리플리케이션 하고 싶은 게 있고 안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돼 있냐면 헬스가 리플리케이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그 헬스의 디테일 값에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none이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 안 하고요. 이거를 리플리케이티드라고 하면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해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보면 되죠. 클라이언트에서 갔을 때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헬스 값이 똑같이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아까 설명드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최소한 그 리플리케이션 되는 변수나 정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동기화해서 사용돼야 되는 변수는 꼭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리플리케이션 되는 변수인지 아닌 변수인지를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블루프린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정보를 보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 변수가 두 개 있는데 헬스라는 변수를 놓고 맥스 헬스라는 변수를 놔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있는 거는 리플리케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없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예제로 가면 이제 그 변수의 리플리케이션인데 변수의 리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특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또 기능이 있어요. 저희도 이 언리얼 엔진 4 이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게임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다 보면 변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는 두 개가 싱크가 잘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요거를 열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변수 중에 스트리트 라이트 스칼라 값이라는 요 변수가 리플리케이션 되게 되어 있어요. 리플리케이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리플리케이티드가 아니라 리플리케이션 노티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그 변수가 바뀐 거를 알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바뀐 걸 체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바뀌었을 때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HP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 바뀌었을 때마다 나의 HP를 바꿔주고 싶거나 아니면 HP가 바뀌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0이 되면. 그런 죽는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거를 틱이나 이런 데서 매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을 때만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러면 뭘 세이브하실 수 있냐면 매번 그 변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을 때만 그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CPU나 이런 것도 아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언리얼 엔진 4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노티파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에 따른 이렇게 함수 이벤트가 호출되는 함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테스트 변수라고 만들고 얘를 오른쪽에 리플리케이션에서 리플리케이티드라고 하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생겨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변수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얘가 호출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나는 이 변수가 불렸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만 해놓으면 이 변수가 값이 바뀐 거를 계속 감시하고 있지 않아도 바뀌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트리트 라이트 스칼라 값이 바뀌면
뭐라는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에 있는 색깔 값을 바꿔주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쉽게 어떤 변수 값에 따라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플레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펑션 리플리케이션, 이제 RPC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보게 되면 쭉 가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쭉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얘를 이제 밟게 되면 이렇게 밟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는 요게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밟았다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어떤 걸 해줘라는 명령어를 다 날리는 거예요. 니네 이걸 해야 돼.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블루프린트를 열어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그 버튼이 이제 눌렸다는 이벤트를 실행이 되면요. 버튼이 눌렸다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고 보시면요. 그렇죠. 근데 그 버튼이 눌렸다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 저게 되는 건데 그 버튼이 눌렸다는 이벤트는 어떻게 실행되냐면 이 아까 전 시간에 배우셨던 뭐 컴포넌트나 아니면 어떤 액터들에서 히트 이벤트라던가 부딪혔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게 불린다는 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이벤트가 불리게 되면 이제 서버일 때만 특정한 이벤트를 호출해줘.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런 그 충돌 관련 이벤트에서는 서버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충돌 관련 이벤트들은 서버에서도 일어나고 클라이언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무시하게 돼야 되니까 이제 서버에서만 했을 때 그때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벤트를 불러 주는 건데 그 이벤트를 보시면 바로 요 이벤트가 불리는 건데 이건 바로 커스텀 이벤트예요. 그냥 커스텀 이벤트. 그래서 제가 어떤 커스텀 이벤트를 그냥 추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게임이 아닐 때는 그냥 커스텀 이벤트를 이렇게 추가하고 끝나면 돼요. 그냥 이걸 호출하면 되지만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서버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실행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커스텀 이벤트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리플리케이트 조건이 있어요. 리플리케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으로는 리플리케이트 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제 멀티캐스트, 서버에서 실행, 뭐 소유 중인 클라이언트의 실행이라는 이제 조건들이 나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다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불리면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다 실행해 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고 이제 서버에서 실행은 뭐냐면 이게 호출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버한테 뭘 해달라고 그냥 요청을 해 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따도 사실 배틀로얄 모드를 만들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총을 쐈다던가 이랬을 때 총이 발사된 걸 처리해줘는 이제 서버에서만 실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보통 뭐냐면 이제 데코레이션 되는 거예요. 뭐냐면 파티클이 튄다던가 뭐 이런 거는 꼭 굳이 이제 서버에서는 안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면 왜냐면 이건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코레이션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하게 해주시도록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얘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버튼 실행이 멀티캐스트로 그냥 다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튼 프레스가 요게 불리면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다 요것들이 동작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움직임 동작들이 일어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변수를 리플리케이션해서 변수를 싱크하는 게 있고 변수가 바뀌었을 때 그 변수가 바뀐 정보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리플리케이션 노티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을 실행하라고 이런 RPC 펑션 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다 사실 게임 플레이는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옆으로 가면 실제 네트워크 플레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더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 네트워크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플레이할 때 예를 들어서 배틀로얄 저희가 만든 이제 포트나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포트나잇 상에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여긴데 지금 다른 캐릭터는 저 멀리 문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 플레이가 어떤 거를 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하는지를 사실 서로 영향을 안 주는데 모든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불합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100명의 플레이어가 전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너무 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즉 어떤 특정 정보는 주변의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도록 리플리케이션 하도록 하는 그 조건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원이 보이실 텐데 이 파란색 안에 원에 있는 애들에게만 정보를 알려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클라이언트가 쭉 가서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원 바깥에 있어요. 원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서버가 들어가서 이걸 열면 클라이언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플리케이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들어가면 돼야 되잖아요. 상자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네트워크 플레이 처음에 이런 개념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이슈가 생기실 텐데 그럼 일단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옆에서 보여주는 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은 리플리케이션 되는 그 크기 지역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게 되면 요 블루프린트 편집으로 얘를 열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리플리케이션 항목 중에 컬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넷 컬 디스턴스. 요 값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크기 안에 있는 지역만 리플리케이션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때 주고받는 그런 그 정보의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이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터치 이벤트가 발생해서 되면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체스트 멀티캐스트라는 이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해서 상자를 열고 그 이펙트를 실행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즉 이 리플리케이션 이벤트 요게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게 리플리케이션 됐을 때만 실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클라이언트가 그 지역 안에 없다가 들어가면 발생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이벤트는 아까 벌써 지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는 어떤 그 방법을 취하냐면 그 옆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터치가 일어나면 그냥 열렸어라는 이벤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 변수를 선언해서 변수를 세팅해요. 너 열린 거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열린 거라고 선언을 해서 그 변수를 체크하면 이것도 리플리케이션 노티파이로 되어 있어서 이 변수를 보시면 리플리케이션 노티파이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는 요 이벤트가 불리면 그 이벤트가 불리면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자를 열고 금이 먹는 그런 파티클을 튀게 해요. 그럼 요거는 뭘 보여주냐면 RPC 콜 같은 거 그러니까 펑션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한번 날리고 끝이에요. 예, 그쵸? 근데 지금 이거를 플레이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제가 플레이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변수 같은 경우는 리플리케이션을 걔가 리플리케이션 되는 조건이 되면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왼쪽에서 썼던 경우에는 RPC 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상황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변수 같은 경우는 서버가 그 변수가 열렸다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 리플리케이션 받는 지역 안에 들어오면 그 변수를 알려줘요. 걔한테. 너 사실 열려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서버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걸 열면 처음에 클라이언트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오른쪽에. 근데 클라이언트가 뒤늦게라도 거기를 들어가면
실행이 돼요. 왜냐면 변수가 리플리케이션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자는 아까 열렸는데 지금 이렇게 파티클이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RPC 콜이랑 리플리케이션 두 개를 다 써서 만든 최종 상자가 이거고요.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제 역할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변수를 일단 세팅해. 그래서 넌 열렸다는 걸 일단 알고는 있고, 근데 그 펑션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기서는 뭐 하냐면 파티클은 그때만 열려. 즉 거기 안에 네 상자를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 다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한테만 파티클이 튀어서 금이 열리는 거 보여주고 그때만 처리하고, 요 변수가 체크됐을 때는 뭐 하냐면 상자만 여는 거예요. 상자만 여는 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잠깐만요. 보게 되면 얘가 들어가서 상자가 열릴 때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다음에 얘가 들어갈 때도 상자가 그 파티클이 튀는 건 안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 얘가 들어가면 그냥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를 이제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네트워크 플레이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이제 샘플,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이제 샘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배틀로얄 그 샘플 맵은 그 맵에 보시면 여기 골든독 P 배틀로얄 맵이라는 걸 열면 이 맵이 열리고, 기본적으로 플레이하면 제가 설정했는데 기본적으로 플레이하면 싱글 플레이 모드로 그냥 돼요. 싱글 플레이 모드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네트워크 플레이로 제가 해보면, 근데 플레이어 수를 제가 2명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보통 이제 FPS 게임을 보시면 FPS 게임 해보셨을 때 많이 보게 되는 그거잖아요. 바로 이제 스펙테이터 모드라는 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 게임을 만들 때 그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게임 모드라는 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 게임 모드가 정해진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 정해진 플레이어 컨트롤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게임 모드를 보면 그 맵에서는 세팅에 월드 세팅에 보시면 이렇게 배틀로얄 게임 모드라는 걸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틀로얄 게임 모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로직이 되어 있고, 이 게임 모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바로 이제 이 게임의 모든 룰을 관장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모드는 서버에만 존재해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얘가 없어요. 즉 그러니까 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서버에서만 여기서 관장해요. 즉 서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게임은 예를 들어서 뭐 샷건만 쓰는 게임이다, 아니면 특정 어떤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치팅을 할 수 없는 어떤 룰들은 다 이 게임 서버에서 정해주시면 되고, 클라이언트에게는 그렇게 하게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왜 이 게임이 처음에 시작되면은 바로 플레이가 안 되고 그렇게 기다리는 스펙테이터 모드가 되냐는, 사실은 네트워크 플레이랑 상관없이 그냥 게임 모드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게임 모드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스타트 매치 요게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게임이 시작돼서 게임 모드에서 스타트 매치라는 게 불리지 않으면 게임이 시작되지 않아요. 즉 아까 보셨다는 것처럼 스펙테이터 모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를 누르면 그냥 게임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매치가 불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만든 이 게임에서는 3명의 플레이어가 접속이 돼야지 플레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타트 매치가 불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어디서 설정하냐면 게임 모드의 클래스 디폴트에 보시면 딜레이드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게 아니라 이걸 체크를 끈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2명이지만 그냥 플레이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사실 컨트롤을 하는 거고, 그럼 요거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어떻게 3명이 됐는지를 알아가지고 스타트 매치를 불러줄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럼 게임 모드에서 가진 특징이 뭐냐면 게임 모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그 플레이어가 들어왔다는 정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벤트가 바로 이 on post 로그인이에요. 즉 플레이어가 접속되면 이 함수가 호출돼서 새로 들어온 플레이어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플레이어 숫자를 늘려서 그 플레이어 숫자가 3명이 되면 이제 시작되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배틀로얄 장르에서 뭐 많이들 쓰시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어떤 비행선이나 어떤 어쨌든 이런 데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저희도 여기서 어떤 컨셉을 넣었냐면 3명의 플레이어가 다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로켓에 탑승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로켓에 탑승해서 시작되고 로켓에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이런 컨셉을 했어요. 그러면 3명의 플레이어가 시작돼서 들어왔으면 로켓이 발사를 해야 되고 로켓을 태워야 돼요. 그런 처리가 사실 여기서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맵 안에다가 여기 로켓이 발사되는 데 위에다가 노트를 놨고요. 노트 벡터를 놨고 그 노트 벡터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이제 로켓을 생성을 해요. 그럼 로켓은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로켓을 열어보면 로켓은 그냥 시작되면 밑에다가 파티클, 그 로켓 파티클 붙인 다음에 그냥 틱마다 매 틱마다 위로 그냥 2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딜레이를 줘서 20초 후에 폭파되게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럼 다 떨어지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얘가 가지는 건 뭐 있냐면 이 뷰포트에 보시면 씬 1, 2, 3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제가 씬을 넣어놨는데 이 위치에다가 캐릭터를 옮겨주는 거죠. 시작되면. 그래서 게임 모드로 넘어가면 스폰한 다음에 그 스폰한 블루프린트에서 로켓 블루프린트에서 일단 스타트 매치 불러서 게임 시작해주고 위치 3개 얻어온 다음에 플레이어 0, 1, 2를 그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식으로 플레이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그런 플레이가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무기를 얻었을 때라든가 이런 처리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뭐 전 시간에도 들었지만 저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제 무기를 지금 플레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다른 애로 총을 먹으면 이렇게 총을 먹으면 이렇게 총을 쏠 수 있게 됐어요. 서로 총을 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죽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총을 먹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상자에서 이제 총을 스폰해주게 되어 있고요. 상자에서 총을 스폰해주면 그 안에서 이런 총들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총의 그 블루프린트를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 총에 닿으면 누가 닿았어요. 그럼 이 이벤트가 불리겠죠. 이 총에 이런 컬리전 박스, 충돌 박스를 해놓은 거에서 닿으면 바로 그 닿은 녀석을 갖고 와서 그 녀석에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틀로얄 캐릭터가 되겠죠. 캐릭터로 변환해서 픽업이라는 이벤트를 불러주게 되어 있고요. 그럼 픽업이라는 이벤트를 불러주면 이 픽업이라는 이벤트가 이 캐릭터에게 호출이 되고, 단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돌이라는 이벤트는 서버에서도 일어나고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니까 서버인 경우에만 이런 조건이 붙어서 서버인 경우에만 무기를 이제 붙이는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기존에 이미 무기가 붙어 있으면 이제 띄고 새로운 무기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이제 무기를 붙이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도는 거니까 이제 붙이는 처리를 쭉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붙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UI 같은 처리는 서버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클라이언트에서만 일어나면 돼요. UI를 붙이는 건. 그래서 무기가 붙고 나서 마지막에 요 웹폰이 붙었다는 요 처리는,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해 눌러보면 바로 소유 중인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되는 노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추가하고 리플리케이트 종류를 소유 중인 클라이언트에만. 그럼 얘는 뭐냐면 총기를 주었을 때 이제 그 가늠자 같은 거 표시되는 거는 클라이언트에만 붙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돼서 이제 붙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총을 들었으면 이제 총을 쏴야 되잖아요. 이제 총을 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총을 쏘는 거는 이제 캐릭터에 이제 파이어 이벤트가 발생하면 총을 쏘는데, 이제 총을 쏘는 것 같은 이벤트는 사실 굉장히 게임에서 중요한 로직이 되겠죠. 그래서 총을 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일단 여기서는 뭐 죽었는지 체크하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체크하고, 총이 있으면 그 총에 갖고 있는 소켓, 그러니까 총이 몇 개의 총구가 있는지를 저희는 이렇게 소켓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몇 개의 총구가 있는지 보고 그 총구마다 총알이 발사되라 하는 이 do fire라는 이벤트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do fire라는 걸 더블 클릭해서 가보면 얘는 보시는 것처럼 서버에서 실행으로 되어 있어요. 즉 실제 총을 쏘는 로직은 클라이언트에서 사실,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해서 총을 쏘는 이벤트는 클라이언트에서만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서버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버가 네가 그럴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총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서버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이 함수 내에서 로직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총알을 다 안 썼는지 보고, 총알을 다 안 썼으면 바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프로젝타일이라고 불리는 총알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럼 총알이 생성되면 총알을 그 방향에 맞춰서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 이펙트를 호출하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총알이 쏘는 로직은 클라이언트에서 파이어를 눌러서 마우스 클릭하면 뭐 어쨌든 마우스 클릭 됐는데, 중요한 건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총알을 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알았어. 근데 네가 총알이 확실히 있는지 볼게. 네가 또 이 무기가 있는지 볼게. 그래서 무기랑 총알이 다 있으면 그때야 이제 프로젝타일을 생성해서 이제 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젝타일이 생성이 돼서 이제 쏴지면 이제 총알을 맞는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제 그러면 총알이 맞는 거는 프로젝타일이라고 불리는 이 총알이 이제 날아가다가 또 똑같아요. 히트 이벤트가 나는 거죠. 내가 어디 부딪힌 거예요. 내가 어디 부딪혔을 때 그 히트 이벤트가 났을 때 그 위치에서 뭐 파티클을 튀는데,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어플라이 데미지라는 이 이벤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언리얼 엔진의 기본으로 있는 사실은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어플라이 데미지, 온 데미지, 애니 데미지를 통해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재미난 건 이거는 여기는 따로 스위치가 있지 않잖아요.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 뭐 오소리티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에 멋진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있고, 설명을 보면 위에 보시면 서버만이라고 딱 써 있어요. 즉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게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불러도 무시되고 서버에서만 호출됐을 때만 일어나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불러줘도 이런 마크가 있는 건 그냥 서버에서만 실행이 되고요. 즉 내가 날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총알은 지금 서버에서 생성을 하면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도 날아가고 클라이언트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둘 다 부딪힐 수 있어요. 내 PC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그 서버가 되는 PC에도 부딪힐 수 있는데, 실제 그 부딪힌 컬리전 정보는 서버에 있는 것만 믿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로컬에 있는 걸 믿으면 내가 치팅해가지고 유저가 내 위치 정보나 이런 거 다 바꾸면 그거에 따라서 충돌 처리를 하면 된다니까, 서버에 있는 데서만 충돌이 일어났을 때만
데미지, 애니 데미지, 어플라이 데미지를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어플라이 데미지를 바로 이제 충돌돼서 들어온 애를 찾아서 그 액터한테 불러주면 그 액터는 바로 이 캐릭터가 되죠. 그래서 캐릭터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애니 데미지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내가 데미지를 받으면 되고요. 그럼 얘도 이제 서버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HP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얘는 서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가 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데미지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 죽일 건지 아니면 그냥 데미지 이펙트만 틔울 건지라고 처리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이제 이런 처리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차근차근 요 노드를 보시고 이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그 언리얼 엔진 4의 네트워크 할 때 서버 종류가 두 가지 서버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가 이제 리슨 서버, 그 다음에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라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이제 리슨 서버는 보통 우리가 P2P라고 불리는 거예요. 뭐냐면 두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 때 한 명은 서버가 되고 한 명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임들이 있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 그 호스팅 비용이 안 들죠. 서버를 내가 호스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저들끼리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되니까 좋지만, 문제는 서버가 되는 그 PC 사양에 따라서, 유저의 사양에 따라서 막 튀기도 하고, 또 서버이기 때문에 사실 치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게임에서는 사실 이런 개념을 이제는 거의 안 쓰고, 바로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라는, 즉 서버가 어디서 따로 돌고 있고 거기에 유저가 다 붙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있고 유저가 붙는 식의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드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희 포트나잇이나 저희 언리얼 엔진을 만드신 그 스팀에서 정말 잘 되는 그 게임들도 다 데디케이트 서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레이를 눌러보실 때 옆에 이 데디케이트 서버 실행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는 그냥 플레이어 3이라고 그냥 플레이를 누르면, 보시면 위에 이름 보시면 보겠지만 한 명은 서버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은 서버예요. 얘가 이제 호스트예요. 리슨 서버. 그 다음에 두 명은 클라이언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데디케이트 서버로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세 명들이 다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네. 그래서 다 이 서버에 붙어서 세 명이 다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게임 서비스 할 때는 데디케이트 서버로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저도 여기서 이제 그런 개념을 썼는데, 근데 이제 다음으로 궁금하실 게 뭐냐면, 실제 서버가 돌고 있는데 문제는 유저들끼리 매칭해서 그 서버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매칭 서버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뭐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스팀 같은 경우도 그걸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팀용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포함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 전에 저희는 이제 램 플레이는 가능한 그 온라인 서브 시스템이라는 기본적인 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램 플레이는 로컬에서는 매칭하는 걸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예제도 보면 실제 그 웹을 가지고 메인 메뉴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배틀로얄 게임을 실행하면 서버 실행, 서버의 접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사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실행으로 내가 실행하면 서버로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션 찾는 거는 PI에 그 세션으로 해서 하는 거는 실제 요 안에서는 테스트가 안 되고요. 따로 독립해서 실행해서만 실행이 되세요. 그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 샘플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실행을 한 명은 하고, 대신에 에디터에서 실행하면 안 되고 단독 게임 실행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을 누르시면 서버 실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서버 목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가요.
이제 그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저희 그 온라인 서브 시스템이라는 그 문서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저희 온라인 서브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해서 쓰실 수가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컨피그 파일에 디폴트 게임을 디폴트 엔진을 보시면 여기서 온라인 서브 시스템을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널로 해놨어요.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브 시스템 널이 이제 선택돼서 자동으로 돼요. 여기를 이제 스팀이라고 하면 온라인 서브 시스템 스팀에 붙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걸로 널로 되어 있는데 널이 제공하는 걸 가지고 요 그런 세션을 만들 수 있는 걸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모드를 가보시면 그래서 게임 모드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자동으로 실행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같은 세션에 들어온 유저들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매칭되는 세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션이 만들어지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 세션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세션에 합류하면 자동으로 나한테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를 보시고 보시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